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 경제. 오늘 만나볼 전문가는 MBC 라디오 주말 프로그램인 차카차카의 진행자죠.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입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손 다치셨네요. 이제 등산 갔다가 옆 사람과 잠시 예. 말을 나누는 사이에 아이고. 발을 헛디뎌서 그래서 네. 등산 가시는 분들은 항상 특히 하산할 때 네, 조심하셔야겠네요.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운전할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네. 네, 제가 질문 드릴 게 오늘 화제가 됐던 이야기네요.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네. 드디어 현대자동차의 어떤 뭐랄까요 주도자로 이렇게 뭐 최고 결정자가 된 거죠. 됐죠. 네네.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 현대차 그룹을 얘기하기 전에 네. 현대그룹은 당연히 이제 언급이 되잖아요. 예. 그 현대그룹을 이제 정주영 예. 예전에 선대 회장께서 건설을 기반으로 회사를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1999년에 그룹이 분리될 때 그 당시에 이제 정몽구 지금 명예회장께서 자동차를 가지고 독립을 합니다. 네. 근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당시에 한 203만 대 정도 생산하는 규모였는데 네. 한 20년 정도 흘러서 벌써 700만 대까지 키워놨어요. 어허.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나이도 좀 계시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3세 경영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자동차가 예전만큼 성장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고 네. 전환을 해야 되는 변곡점에 서 있는 거죠.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예. 차원에서는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좀 만들어낼 그런 경영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네.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승계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하. 자, 그런데 이제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 이렇게 하면 그룹 회장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없는 거 아닌가요? 상법상 공식 직책은 아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이제 여러 회사가 관계사로 묶여 있으니까 이제 네. 그룹이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서 최종 결정권자로서 뭐 회장이라는 상징적인 직함을 쓰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여러 회사 중에 가장 큰 지배력을 네. 가지고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 현대차 그룹은 현대자동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두 회사의 대표이사가 정의선 회장입니다. 아하. 물론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예. 재벌 그룹을 지정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동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동일인. 네, 현재는 네. 이제 정몽구 회장으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의선 회장으로 이제 지정될 예정이겠죠. 아, 예. 자, 또 하나 중요한 이슈가요. 중고차 시장에 현대자동차가 뛰어들었다라는 네. 뉴스인데요. 중고차 시장 국내 엄청난 시장 규모고 종사자도 무척 많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중고차 시장을 얘기할 때 거래 대수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판매되는 새 차가 약 한 180만 대 정도 됩니다. 예. 근데 그 180만 대가 이미 팔렸거나 이미 등록돼 있겠죠. 네. 그러면 거래가 되는 규모 이미 한 번 팔리고 나서 두 번 거래되고 세 번 거래되고 네 번 거래되고 네. 이런 전체 규모가 약 한 370만 대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새차 시장보다 더 커요. 그러네요. 이 규모도 대략 액수로 보면 예. 그냥 거래 대수만 보면 한 30조 원 추산을 하고요. 근데 이제 중고차도 금융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렇죠. 그냥 20으로 사는 게 할부 뭐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할부로 사잖아요. 예, 예. 금융까지 붙으면 약 한 45조 원까지 봐요. 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한 6천 개 업체 5만 5천 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이제 현대차가 들어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게 현대자동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한다라는 게 논란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데 예. 우선 여쭤볼 게 도대체 왜라는 질문이거든요. 배경이 뭘까요? 그 두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의 이유는 사업적인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업 지배구조 전환.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는데 예. 이제 먼저 이제 사업적인 목표를 보면 지금 현대자동차가 2016년도에 프리미엄 제품 브랜드를 내놓습니다. 네. 뭐 흔히 시중에서 알려져 있는 뭐 제네시스라고 하는 브랜드죠. 그 수입차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내놨는데 그렇죠. 이 차를 처음에 팔고 나서 3년 뒤에 중고차 가격을 보니까 예. 경쟁하고자 하는 독일 고급차에 비해서 가격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신차는 비슷한데 그렇죠. 3년 지나니까 뚝 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오. 이제 그 처음에 새 차 사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3년 뒤에 가격이 많이 안 나오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살 때 고민되죠.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를 높여야 되겠다라고 판단해가지고 일단 시장에 진출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현대자동차도 최장 4, 5년이고 배기량이 2,500cc 이상 되는 차만 아하. 시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미 2005년부터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역차별 아니냐. 아하. 수입차 회사도 큰데. 맞아요. 수입차들은 신차, 중고차 다 같이 거래를 그렇죠. 하더라고요. 인증중고차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목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이 사업을 그럼 누가 할 것이냐. 네. 현대글로비스가 맡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그러면 이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모든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고 운송, 그렇죠. 이미 중고차 예. 경매 사업을 하고 있어요. 네네. 이 회사의 대주주가 정선 회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돈 벌어서 배당 받고 그 돈 예. 가지고 이제 상속세를 내는 작전 아니냐 뭐 이렇게 분석이 있는데 근데 명분이 좋은 게 소비자들이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면에는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어도 아하. 표면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원하니 아하.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소비자 원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그건 뭐 쉽게 짐작이 가.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만이 워낙 높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뭐 믿지 못할 그런 매물이라든지 또 뭐 사기에 가까운 뭐 범죄적인 그런 사건들도 꽤 많았고 이러다 보니 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중고차 거래 주체가 나서라. 이건 충분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게 실제로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상담센터에 해마다 중고차 관련 불만이 접수가 됩니다. 네.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한 6만 6천 건이 접수가 됐는데 어허. 매년 만 건이에요, 평균. 그러면 2018년부터는 총 한 2만 700건 정도가 접수가 됐단 말이에요. 전체 예. 품목 중에는 5위입니다. 어허. 그런데 1,000만 원이 넘는 제품만 딱 추려서 내보내면 네. 중고차 불만 1등이에요. 아하. 그래서 그동안에 어떤 제도들이 시행돼 왔냐면 처음에 중고차를 팔면 네. 구매자에게 제품에 문제가 있을 때 판매자가 1개월 또는 2,000km 이내에서 보증을 해주세요. 네네. 보장 수리 해주시고 이 성능 점검에 문제가 생기면 점검자도 책임을 지시고 그것도 지기 싫으면 의무화해서 보험까지 가입하세요. 네. 라는 수많은 제도들을 만들어 온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허위, 미끼 매물 네.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 대기업 진출을 여론이 우호적으로 반응하는 이런 흥미로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언제나 동전의 양면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어둠이 있으면 또 그렇죠. 밝음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의 진출을 소비자가 원하는 반면에 현재 중고 업체들은 엄청난 반발을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중소기업 벤처부가 네. 박영성 장관께서 직접 상생으로 가자. 아하. 그럼 대체 상생 방안이 뭘까를 고민해 보면 예. 현대차는 지금 프리미엄 제품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그랜저, 산타페 이런 가장 많이 구매하고 가장 많이 거래되는 차종 네네. 이쪽은 기존의 중고차 시장에 맡겨두겠다. 아하. 그러니까 차종별로 진출을 한다는 그런 상생 방안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모든 차가 아니라 딱 정해진 그렇죠. 고급 차종만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설령 예. 다 한다 그래도 이 연간 370만 대를 아무리 현대차가 커도 예. 다 수화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중소기업들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네. 남겨두고 예. 지금 당장 자신들이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 가치를 높여야 되는 제품군만 또 프리미엄 제품만 일단 하겠다.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이제 문제 제기가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제조국들의 현황을 보면 제조하는 회사 따로 있고 예. 소위 딜러라고 하잖아요. 예. 판매 회사 따로 있고 소위 그런 제조와 판매의 분리 이것이 원칙이고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냐.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현대자동차가 판매도 하고 있으면서 중고차까지 한다. 이건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해외하고 우리하고 원래 태생부터 좀 다른 점인데요. 네. 해외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제조는 제조만 하고 예. 판매는 판매 잘하는 전문가들이 판매 영역을 맡고 그렇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왔었는데 예. 우리는 자동차가 처음 시작될 때 자동차 회사가 직접 만들어서 판매를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 금융까지 같이 했죠. 아, 처음부터.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점이 있는데 나중에 이걸 이제 독립을 시켜요. 네. 그래서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간판을 보지만 현대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간판에 들어가 있는 그 가게의 사장님은 아. 개인 사업자인 개인 경우가 사업자로. 상당히 가치 있어요. 그래서 직영과 그 위탁점이라 그러는데 네. 위탁점이 공존하는 한 반반 정도 공존하는 관계이고 예. 근데 그 위탁점이 규모가 작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직접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는 제조사가 아하. 네트워크를 갖춰서 예. 직접 하고 물론 서비스점에서도 그것도 또 사실은 개인 사업자가 따로 네, 있죠. 그런 지정을 어떤 해주니까. 그 외주가 그렇죠.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입차처럼 네. 딜러가 판매와 서비스를 책임지는 그런 구조는 되지 못한 거죠. 처음부터. 또 하나의 문제가요.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보호 네. 업종이라는 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그렇죠. 돼 있죠. 예. 그러면 이 중고차 시장도 그렇지 않나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요? 2013년도에 네. 사실은 중고차 사업자들이 네. 우리 이거 우리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라고 해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합니다. 예. 그때 사실은 대기업 중에 SK가 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하, 맞다. 예, 그렇죠. 엔카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확장을 예. 못 하니까 사업을 이제 분리매각해버립니다. 손을 빼죠. 아. 그 뒤로 올해 2월에 예. 이 적합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아하. 그래서 동반성장위원회가 네. 자 그러면 대기업 진출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연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렇죠.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 진입을 허용한 쪽으로 가닥을 잡은 거예요. 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예. 수입차 회사도 규모가 큰데 네. 국내 회사를 막는 건 역차별일 수도 있고 아하. 그리고 기존의 소상공인의 영역에서 네. 중고차는 무슨 뭐 빵 팔고 분식 팔고 이런 규모가 아니라 네.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한 대를 팔아도 거래 규모 자체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상공인과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는 예. 점이고요. 아하.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진입을 원한다는 점. 해서 중소기업 벤처부에 더 이상 진입을 막는 것은 아하. 옳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던 것이고 네. 지금 중소기업 벤처부가 이제 그 판단을 근거로 이제 허용을 해줄 테니 그럼 상생 방안을 만들자.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자, 또 하나 다른 주제 좀 여쭤볼게요. 요즘 이게 환경 문제라든지 그 친환경 또 고효율 자동차, 미래형 자동차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전기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제 막 그 박차를 그 중에서도 현대 자동차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문제는 코나 불나죠. 불이 막 나고 있어서 요즘 걱정이 많아요. 열세 건이 났어요 벌써.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죠? 정부에서 12월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 이제 국토부 산하기관이 예. 나와서 한 얘기는 일단 셀로 의심이 된다. 셀, 네, 그러니까 이제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배터리 구조를 예. 보면 예. 건전지 같은 걸 생각하시면 그걸 예. 셀로 보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의 전지. 아하. 그게 이제 몇 개 모입니다. 네. 그럼 그게 이제 모듈이 되고 예. 그 모듈을 또 몇 개 모아요. 음흠. 그럼 이게 팩이 돼요. 아. 그 팩 상태로 그냥 차에 부착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불이 난 곳을 보니까 네. 셀이더라. 아, 가장 작은 단위. 그렇죠. 예. 그러니 여기에서 불이 났으니까 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한 겁니다. 어. 그랬더니 이제 이 셀을 납품한 곳이 LG화학인데 예. LG화학은 그럴 리가 없다. 일단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불이 나려면 발화재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발화원이 있어야 되는데 네. 셀 자체로는 불이 안 난다. 날 수가 없는 네, 그럼 재질이다. 뭔가 셀의 외부에서 스트레스를 가해져야만이 불이 날 텐데 아하. 그 스트레스를 가하는 건 소프트웨어예요. 아하.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자 셀에서 1와트 출력 빼자 한번 빼가고 예. 다 충전할 때는 야 넣을게 그럼 또 넣고 그거를 소프트웨어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설계가 잘못되면 셀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발화는 될 수 있으나 원인은 아니다. 예.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언제쯤 이렇게 밝혀질까요? 밝혀지긴 할까요? 네, 정부에서 연말까지 조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12월 안에 발표를 하면 아하. 이제 원인이 명확해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누가 보상을 해줄지가 결정이 되겠죠. 예. 뭐 보상은 그렇게 될 테고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소비자들이 우려 네. 걱정을 하시니까 현대차에서 전면 리콜에 나섰잖아요. 리콜에 나섰는데 이거 무조건 받으셔야 돼요. 무조건 받으셔야 되고. 왜냐하면 예. 본인의 차가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차에 불이 나서 나만 피해를 입으면 혹시 그럴 수 있으나 예를 들어서 뭐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발화가 됐다거나 그러면 엄청나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앞서 2년 전에 BMW 디젤 화재 사건이 네네네. 일어날 때 네. 정부가 리콜을 받지 않으면 긴급 운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랬죠. 네, 그래서 예. 이것도 물론 구매자에게는 조금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예. 긴급 리콜 명령을 내려서 무조건 빨리 받도록 하고 받지 않으면 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는 게 맞다라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아. 자, 일단 현대차 입장에선 그렇고 이 문제가 규명이 돼야 될 테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기 자동차는 차량도 차량이지만 이 배터리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배터리 생산이 대한민국이 상당히 지금 선두주자에 올라서 있는데
이게 화재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장도 좀 요동치고 신뢰도에 좀 금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괜찮은 건가요? 주가도 좀 떨어졌죠. 네. 아무래도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화재 가능성 0%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하. 네, 항상 발화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보통 네. 그 예전에 삼성전자도 휴대폰에 발화 예, 한번 예. 돼가지고 문제가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뭐 소재나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용량이 다른 거지.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래서 이제 고체형 배터리로 가자고 하는 것이고 네. 그 고체형 배터리는 앞으로 기술 개발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어허. 이제 그에 앞서서 사실 그 지금 소비자들의 궁금증은 뭐냐면 예. 제가 리콜을 받으면 혹시 주행거리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아하. 이런 또 우려를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셀에 스트레스를 적게 주기 위해서 네. 용량을 줄일 거 아니에요. 네네.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용량도 줄이고 그러겠죠. 그리고 또 빠져나올 때에 출력도 조금 조절할 것이고 아하. 그러면 주행거리 줄어들고 힘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네. 현대차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체감할 정도로 떨어뜨리거나 주행거리가 줄지 않는다. 네. 그러니 안심하고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에 문제가 발견됐다. 그러면 팩 자체를 통째로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하. 완전히 새 걸로. 예, 네, 예.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리콜 시작하자마자 바로 받으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안전하게 조치가 되는 겁니다. 네, 혹시 코나 차량 타고 계시는 청취자들 계시면 반드시 리콜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요. 이하나 사마나님 문자 주셨는데요.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수소차를 타고 나왔던데 수소차 분야는 앞으로도 더 강조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현대차가 수소를 하는 이유는 예. 수소로 자동차를 굴리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앞으로 미래의 기업 속성을 에너지 회사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수소차를 얘기하는데 현대차가 얘기하는 수소의 경제는 네. 경쟁사가 한전이에요. 아하. 왜냐하면 예. 자동차는 전기차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아하, 삼성전자도 그렇죠. 만들고 그렇죠. LG전자도 만들고 심지어 소니도 만들고 예. 그러면 그때 그 들어가는 에너지를 누가 공급할까? 그러면 기존에 발전해서 공급하는 것보다 네. 어차피 내연기관 쓰지 말고 화석연료 쓰지 말자고 하니 어허. 새로운 에너지원 수소를 가지고 순환적으로 쓰자. 네.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회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거는 미래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충전소 자체가 워낙 드물다 그렇죠. 보니까 그 믿고서 수소차를 구입한 분이 충전하기 위해서 뭐 수십 킬로를 왔다 가야 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수소 전기차 사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네. 반경 50km 이내에 충전소가 있을 때 사라. 아니면 차를 위해서 이사를 가셔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 예. 우리도 이제 1996년에 도요타가 하이브리드를 처음 시작했는데 네. 그때 다 이거 언제 이거 다 바뀌겠어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20년 지나고 나서 맞아요. 하이브리드 시장을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네. 그게 전례가 있으니 예. 이제 수소를 통해 가지고 20년 뒤, 30년 뒤에 네. 이 이동수단 세상을 바꾸자 아하.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 전략이 아니고 장기 전략이에요. 아하. 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생산, 네. 저장, 유통 이제 나서고 있는 거고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자동차가 이미 있으니까 네. 하는 거고 일본 같은 경우도 수소 열심히 하는데 네. 일본은 국가가 먼저 생산, 저장, 유통을 한 다음에 자동차 회사가 이동선을 만든 거고요. 오.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먼저 차를 만들고 예. 이제 국가가 생산, 저장, 유통을 해나가는 거죠.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동안 궁금증이 싹 해소돼요. 이게 수소 자동차 저걸 왜 만드나? 충전소도 네. 없는데 왜 자동차를 파나? 그리고 이걸 앞으로 저렇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러다가 그만두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과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네네. 자주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2311님 자동차 얘기 이 시간에 들으니 또 재밌네요. 차카차카도 챙겨 들을게요. 아이 고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께 오늘 큰 도움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시간 꼭 되신다면 네네. 저희한테 꼭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주말 11시 5분은 차카차카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스팟 광고까지. 네네. MBC 라디오 차카차카 진행자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